도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경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이 힘을 합쳐 초강력 형태의 경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남, 부산, 울산의 이른바 울경 메가시티를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매우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3년간의 준비가 이제 정책적 실현 단계까지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사업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정책의 마무리 점검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 전 지사는 경남에 국한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불경 전체로 키우는 이점을 신공항과 물 문제 등 수많은 수건 사업의 해결이 경남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산은 수건 사업 해결의 실리를 명색이 광역시지만 사실상 초빈이 광역자치단체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울산은 세력 확대의 실리를 각각 생각하면서 이른바 동상이몽적 행태를 보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각 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행정 경제적 관점에서 전 도민의 합의 아래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책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으니 당연히 지난 3년 동안 이상한 회비가 계속됩니다. 그것의 단면이 바로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불경 메가시티 사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경남의 절대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지만 처음 우리 도의 입장은 밀양 아니었습니까? 밀양에 대해 그 어떠한 도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냉큼 부산의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부산 식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민동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합천, 창녕 등 낙동강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부산의 초고속으로 관련 협약에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경남은 이에 대해 부산의 항의다운 항의 한번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공백으로 불경 메가시티를 끌고 간 선장도 사라진 마당에 이를 강행한다는 것 역시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경 메가시티 사업 중 필수 사업을 제한 나머지 신구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하면서 본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고 우리 도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제형 보훈계획에 대한 도 지원과 경남 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역이라는 지명은 통제형의 줄임말에서 나왔으니 통제형이 곧 통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업 방식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외면받는 장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경남 전역의 이순신 유적을 한테 묶는 경남만이 갖는 국내 유일의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경남 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도립미술관은 있지만 도립박물관이 없어 2020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인구 비례의 박물관, 미술관 확대의 정책적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도립박물관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발적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 관련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영유가 사업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체 한산대첩고 건설에 따른 경남도의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통영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른바 한산대첩고 건설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한산대첩고 건설은 단순히 해상교량의 연결 사업을 넘어 그야말로 환남해안권 선벨트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관광 입지와 수준 품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초대행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국토개발 사업들이 요란하게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이나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차일피일 연기되어 완공되지 못한 예들을 볼 때 이러한 우려 아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제6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6지도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생존권이 위협받는 통영을 비롯한 창원,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하동지역 어민들은 지난 6월 30일 사업의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4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격렬한 반대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상공 20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애꿎은 지역 어민들만 삶의 터전인 한금어장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집행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민 건의로 추진하고 있는 욕지 주변 해역 어민 참여 수용성 제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야쿠젠 도서지역의 해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김 지사의 거리에 따라 현재 섬 가꾸기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로 지금과 같은 보좌관 직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섬 가꾸기 사업 추진단을 본청 조직의 하나로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섬가꾸기 추진단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을 운영해 본 후 섬발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 진단하여 섬가꾸기 추진단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통영 경남해안에서 발생하였던 이상 고수원으로 인한 어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피해 사항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 피해 의장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내년부터 3년간 48억 원을 투입하여 예외 중청 침설식 가두리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내만에 밀집한 가두리 의장을 예외로 이동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영예술중학교 설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통영의 예술 인재들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영의 예술중학교를 설립한다면 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활력이 떨어진 통영에 커다란 반향을 불어일으킬 것입니다. 각 시도에 한두 개 정도의 보편화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보다 어린 영재를 선발해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예술중학교가 통영의 도시 규모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이면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여건을 고려하여 예술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생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